안녕하십니까. 대선 풍향계입니다. 오늘은 동호는 투표장에 나오지 못할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30 후배님들, 혹시 웹툰을 영화로 만든 26년이라는 작품을 아십니까? 13년 전 개봉된 조근현 감독의 화제작이었습니다. 한혜진, 이경영, 김희성 등이 열연했지요. 배우 한혜진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청계천에서 개조한 저격용 장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 그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무인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 저는 오늘 1971년 대통령 선거 얘기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당시 신민당 김대중 후보는 서울 장충단 공원에 운집한 100만 인파 앞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고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확고한 증거를 나는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공화당 박정희 후보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의 청중을 모아놓고 눈물까지 보이며 약속합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여러분에게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얼마 안 가 유신헌법을 공포하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킵니다.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하는 대통령 선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가 양성한 군내 사조직인 하나의 핵심,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79년 박 대통령이 피살되자 12.12와 5.18을 거쳐 권력을 장악합니다. 71년 대선 결과가 80년 광주의 비극이 잉태된 씨앗이었던 셈이죠. 역사는, 그리고 선거는 이렇게 엄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망월동 영령을 추모하는 범국민적 운동은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분들의 희생을 딛고 결국 87년 6월 항쟁을 가져옵니다. 그때 우리 국민이 얻은 가장 큰 전리품이 바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무려 17년 동안 우리 국민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했던 것이죠. 그 기간 국회의원 선거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85년 2.12 총선을 강원도 원통 땅에 눈 내리는 철책선에서 맞았습니다. 전두환 군사 파쇼에 저항하다 강제 징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골수 야당표로 분류된 저는 지휘관이 보는 앞에서 기표를 해야 했습니다. 투표함에 상부로 올라가면 우리 부대에서 야당표가 얼마나 되는지 다 나오게 돼 있다. 나도 진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항명투표를 했으나 그 용지가 제대로 개표장까지 도착했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버린 이 보잘것없는 86세대가 늘어놓은 얘기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행사하는 투표용지 한 장 한 장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한숨과 눈물이 배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다시 뽑게 된 것도, 누구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는 일본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 육군형무소에서 윤봉길 의사가 순국한 지 93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권을 뺏겨 투표할 대상도 자유도 없는 상태에서 윤 의사가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 바로 도시락 폭탄 아니었겠습니까? 윤 의사가 샹하이 홍쿠어 공원에 모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폭사시키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아이도 후배님들과 같은 2030 세대인 25세였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투표할 후보도 있고 선택의 자유도 주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후보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차선 혹은 차악의 선택이라도 하셔서 꼭 투표장에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혜진이 울면서 방아쇠를 당기던 바로 그 순간 영화의 엔딩 컷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두환 각하는 생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곤 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을 일으켜 나라를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투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호를 비롯한 수많은 망월동 소년들은 이번 선거에도 끝내 투표장엔 나타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동호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입니다. 5.18 당시 시민들 시신의 피를 닦아주는 일을 하다 마지막 날 도청에서 사망한 광주상고 1학년 문재학 군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마지막 새벽 전남도청 계단에 총 맞고 쓰러져 있는 앳된 얼굴의 두 고등학생. 그 주검 옆엔 반쯤 베어먹다만 단팥빵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계엄군의 진압 직후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노먼 쇼프 기자가 촬영한 문재학과 그의 친구 안종필 군의 최후입니다. 한강이 소년에 온다에서 주인공으로 그린 동호의 실제 인물 바로 그 문재학입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없었더라면 올해 만 나이로 61살이겠죠.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소년이 온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젠 우리가 그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그리고 꽃이 핀 쪽으로 한 걸음 더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동호와 그의 친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투표를 우리가 그들의 몫까지 대신해주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